예, 장유미 변호사 나가고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특검 브리핑 밖에서 들으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게 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서 네. 이게 어떤 분들은 저거 정말 사실로 드러나면 뭐 이런 분들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용주 소장 생각은 저는 애초부터 삼특검이 이렇게 딱 발의될 때부터 여기에 공통단어 하나, 김건희. 아이고. 예, 그때부터 계속 줄기차게 얘기해 왔는데 이게 수사가 진행될수록 김건희로 다 이게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정말 V0라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그 허탈감이 있을까. 예. 예. 김정혁 전 최고위원은 사실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사실 겉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김건희 여사가 파워가 있다, 진짜 파워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뭐 기자들도 많이 뭐 듣고 했던 것 같은데. 그 국민의힘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국민들은 모르죠. 뭐 말을 아니, 들었지만 근데요.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그렇죠. 근데 언론에서도 사진 같은 게 순방 갔다 오면 보도가 되는데 다 김건희 여사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가 되고. 센터에는 항상 김건희 여사. 네, 그리고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듣고 그 경로만 버럭버럭 화만 내는데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하면 김건희 그거 다 통하더라. 그 다음에 안 된다는 게 김건희 여사 통하면 다 되더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V1 하다가 V0라고 그랬잖아요. 예. 김건희 여사가. V1 V2가 아니라 V1 V0. V0. 예.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명태균 씨인가? 명태균 씨가 자기 페북에다 올려놨는데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은 원래 그 50대 50으로 인사권과 통치권을 나누기로 하고 원래 한 거다. 그런 거 비슷하게 그런 정확한 표현이 뭐 그런 뉘앙스로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뭐 여러 번 들었어요. 여사가 내가 실질적으로 이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50%의 공이 있기 때문에 권력을 반씩 나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소문들이 많이 퍼졌는데 이게 뭐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사태까지 온 게 아니냐. 상식적으로 보면 여사가 관여할 수 없는 일들을 한 거잖아요. 비화폰을 뭐 5명이 갖고 있는데 그걸 대통령 비서실 그 경호처장 그다음에 수행비서 부속실장 이 4명과 더불어서 여사까지 5명이 비화폰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연락할 수 있는 그 비화폰은 5대밖에 없었다. 공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대통령 부인이 비화폰을 네. 지급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머지 뭐 크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예. 돌아다니던 소문도 필요 없고요. 비화폰이 지급된 거는 팩트잖아요. 예. 그 팩트 자체를 하나 들여다보면 이게 대통령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말씀한 대로 5대5의 지분을 가지고 움직인 게 아닌가. 근데 저희가 지금 더 답답한 건 그러니까 애초에 비상계엄이 터졌을 때 사실 저도 그런 느낌이 가졌거든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이전부터 너무 이상하게 행동을 하셨잖아요. 아니 이거 안 됩니다. 그 의정 갈등도 이거 사과해야 됩니다. 김 여사 부분도 사과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계속 당에서는 요구하는데 안 만나주잖아요. 아예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좀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독대를 요구했는데 안 만나주잖아요. 그리고 친윤들만 불러다가 맨날 뭐 같이 술 먹었다는 얘기나 하고 앉았고 그러다가 한번 부르더니 뭐 훈시하듯이 그 사진 나간 거 아닙니까? 너무나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났을 때 저는 퍼뜩 드는 게 드디어 사고 쳤구나. 그동안 그렇게 쌓아놓더니 말 안 되는 짓 계속 하시더니 드디어 큰 사고 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던가요? 그 얘기가 진술이 언론에 보도가 됐었잖아요. 나 이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서울경찰청장. 예. 나 이거 집사람도 모르게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가정사를 이야기하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 예. 그 집사람도 지금 모른다. 이 얘기를 강조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집사람도 모른다는 얘기가 오히려 뭐 어떤 알리바이를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냐 일부러 강조한 게. 맞아요. 예. 그런 얘기가 좀 돌았습니까?
그거는 뭐 그 국정원 조태용 국정원장한테 그 전날 예.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했잖아요. 뭐 갑작스 왜 전화를 하는 거냐.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날 무슨 성형 외과 그 있잖아요. 그 피부 그 당일 예. 박 뭐라는 그 예. 유명한 의사. 대통령 주치. 대통령 그렇죠. 예. 주치의 중에 하나로 들어가 예. 있었고 이 사람이 해외에 나갈 때도 쫓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성형 뭐 그거 봐주려고 갔겠죠 뭐. 그러니까 그 사람 그 병원에 들렸었다라는 것들이 이게 무슨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죠. 뭐 진실이야 뭐 나중에 언젠가 밝혀지겠죠. 알겠습니다. 참 대통령을 지낸 사람,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사람 두 사람 모두 특검의 수사를 받고 마침내 내일 한 사람은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대통령 부인이었던 사람은 내일 특검에 소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만으로도 통탄하고 계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깝네요. 예. 자, 정치권 현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사안이 발생했고 국민의힘으로서는 모처럼 대여 공세를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안이 발생했는데 주식 양도세가 아니라 주식 거래. 국회 법사위원장이기도 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사진 기자들에 의해서 포착이 됐는데 이게 인터넷 언론 더 팩트가 네. 보도를 했는데 이게 주식 거래하는데 보니까 이춘석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더라. 사모 씨죠. 그리고 그게 뭐 보좌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보좌진은 그래서 해명을 하는 게 의원님이 헷갈려서 내 전화기를 갖고 들어가신 것 같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주식 장면을 한번 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도 이걸 또 주식 거래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 뭐 상당히 강력한 공세를 취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차명 주식 거래는 명백한 법령 위반입니다. 아울러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작년 10월에도 국정감사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상습범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춘석 법사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겠습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즉각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하기 바랍니다. 이춘석 위원장 측은 보좌관 휴대전화를 착각해서 들고 갔다가 주식창을 열어본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기자분은 그 해명이 납득이 되십니까? 예, 저는 지금 이춘석 의원이 저 보도된 이후에 아직까지 제가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떤 뭐 해명을 본인이 직접 했다는 해명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 보좌진 해명이 오히려 사태를 키워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김정혁 전 최고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어떻게 보면 저 내로남불과 위선의 그냥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법사위원장 아닙니까 이분이? 그런데 자기는 그 거래를 하지 않았다. 그냥 뭐 보좌관 거를 대신 가져와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래를 한 거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액수가 1억대예요. 그렇습니까? 네, 본회의장에서 그것도 어저께 어떤 날이었냐면 필리버스터 한다고 여야가 치열하게 막 치고받고 이러던 때예요. 근데 그 와중에 법사위원장이라는 분이 거기에 앉아서 그 거래를 갖다가 보니까 자기 보좌관 거를 자기가 해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무슨 그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해마다 보좌관 그 주식 거래를 그 법사위원장이 대신 해 줍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여기 지금 주식 거래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네이버하고 LG CNS 오늘 아침에 각 신문의 일면 톱에 뭐가 나왔습니까? 정부가 AI 기업 5개 육성한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2개의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그 전날 정부가 발표하는 그 전날 법사위원장이 앉아서 이걸 가지고서 주식 거래를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예. 이거 사전 정보 뭐 미리 알아서 하고 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발표하기도 전에 이게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글쎄
더구나 이분이 뭐냐면요.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국정기획위원회의 경제 2분과 위원장인가 그래요. 예. 그 2분과 위원장이 경제 전체의 어떤 AI 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관장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본인은 뒤에서 뒷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면서 일반 그 우리 저 투자자들한테는 니들 돈 벌었으니까 과세해야지라고 하면서 뭐 그 양도세 차액을 뭐 양도세 과세 기준을 갖다가 뭐 10억에 다시 뭐 10억으로 낮춘다느니 뭐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거죠. 이런 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가 정말 내가 보기엔 너무나 내로남불과 위선이다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오후에 이춘석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려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무리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하지만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 정청래 대표가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 당의 진상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쪽에 꼬투리를 잡은 건 맞습니다.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것도 맞고요. 더군다나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간단치 않은 자리죠. 그렇죠. 이제 법률에 대한 조금 남다른 어떤 준법 정신이 요구되는 자리이기도 하죠. 뭐 금융실명법 위반 차명 거래가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문제고요. 사실상 저는 이게 해명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면 안 된다. 국민의 상식에 맞게끔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은 뭐 지금 세제 개편을 통해서 주식 시장을 망가뜨렸다는 전제하에 이런 행위를 결부시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거기 세제 개편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이 행위는 이춘석 법사위원장 개인의 어떤 국회의원으로서의 일탈일 부분이 크다. 저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즉시로 긴급하게 진상조사를 명했고요.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차명 거래라든지 본인의 어떤 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져가서 계속해서 주식 거래를 했다는 부분만 입증이 되면 사실상 즉시로 법사위원장을 사퇴시키고 이건 당이 직접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출당을 시키고 그다음에 법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 국회 윤리 제소 이런 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유는 뭐냐면 저도 이 그 본회의장에 나오는 이춘석 의원에 대한 기자들의 백브리핑을 쭉 읽어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게 해명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 폰이 누구냐 누구 거냐 보좌관 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거래를 차명 거래냐 제가 페이스북에 밝힌 대로다. 말을 못하는 겁니다. 저는 보좌관 휴대전화라고 하더라도 뭐 헷갈려서 갖고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남의 휴대전화에 특히 주식 거래 같은 경우는 은밀한 개인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열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대포폰이겠죠. 아니 그거는 이제 추측 영역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남의 그러게. 폰이잖아요. 근데 이게 상식선으로 접근을 하려면 보좌관의 폰을 잘못 가져갔다 하더라도 해명이니까 그리고 나쁘게 안 주식창이 열리지 않습니다. 주식창이라는 거는 대부분 락을 걸어놓죠. 본인이 갖고 있는데 지금 다 갖고 있는데 주식거래 하신다면 여기에 그냥 아무나 눌러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하지 않잖아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 네네. 아무튼 주식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좀 주식거래를 하는 편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서영주 소장 휴대전화를 우연히 바빠서 갖고 들어갔는데 내가 이렇게 보고 싶어도 절대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비밀 첫 화면은 못 열 테니까. 저 게이트가 몇 개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그거는 다 그렇게 핸드폰을 보관할 겁니다. 서영주 소장이 그 직접적으로 상당히 이건 그럴 리가 없다라고 김정혁 전 최고위원이 할 얘기보다 더 강하게.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당이 만에 하나 사실을 확인해서 이와 같은 상식적이지 않은 해명이 지속될 것이 확인이 되면 선제적 조치를 해야지. 안 그러면 지금 아까 김정일 최고 얘기했듯이 이거를 또 세제 개편안에 뭐 주식시장을 뭐 부담을 주는 정부하고 역행하는 내로남불의 전형 아니냐 이렇게 확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춘석 의원의 하나의 잘못된 행위로서 빨리 선을 긋는 게 좋은 방식이다. 근데 이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예. 왜냐하면 저희도 심지어는 대통령이 불법적인 위헌적인 계엄을 했으면 그거 잘못됐다고 비판하잖아요. 그러다 잘리기도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명백히 잘못된 것을 감싸고 덮으려고 하면 나중에 더 큰 후유증이 생겨요. 그래서 이춘석 의원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는 민주당에서 빨리 정리를 본인도 본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그래서 당대표가 즉시로 긴급 조사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에서 뭐냐면 법사위원장 자리 되게 중시하잖아요. 중시하는데 그래서 이게 참 곤혹스러운 게 이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지금 사퇴하라고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그러는데 사실 법사위원장을 지켜서 이춘석 의원을 임명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로 만에 하나 사실로 확인돼서 법사위원장이 내려오게 된다면 그 이제 규칙 사유 때문에 야당에서 그거 다시 민주당한테 못 준다 우리한테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 참 곤혹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조속하게 해결을 하는 것들이 이게 민주당이 다시 법사위를 가져올 수 있느냐의 부분도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하루를 넘기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의아한 거는 뭐 저도 현장 기자 할 때 본회의장 들어가서 그때는 뭐 휴대전화가 이렇게 못하니까 카메라 기자들의 카메라를 통해서 줌인하면은 그때도 이제 사진에 찍히고 그랬거든요. 화질은 지금보다 안 좋지만 그런데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권성동 의원의 이른바 체리 따봉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주고받았던 메시지 이런 거 다 본회의장에서 찍혀서 난리가 났는데 예전에 또 김무성 전 대표도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비키니 예. 보시던 분들도 있고 그렇죠. 뭐. 심재철 전 의원 예, 같은 예.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느냐.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대단히 엄정한 엄혹한 국면이라고 해서 긴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민주당 소속의 국회 법사위원장이 또 이런 거를 본회의장 더구나 필리버스터가 진행돼서 본회의장에 사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사진 기자들이 조금만 관심 가지면 나를 보고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 이건 긴장이 풀어진 것 아닌가? 정무감만 예. 좀 있으면은 그 휴대폰을 보고 싶어도 안 볼 텐데 일단은 본회의장에 별로 사람이 없죠. 일단 돌아가면서 당번을 쏘면서 앉아 있는데 지루하긴 할 겁니다. 필리버스터를 듣고 있으라면. 근데 다만 최근에 또 사면 논의 때문에 계속해서 기자들이 지금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데 법사위원장이면 이 사면과 또 관련이 돼 있는 그 이 직에 있는 분이잖아요. 더 팩트 사진 기자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면 최근에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강원식 비서실장이랑 그 사면권자 논의하면서 텔레그램 찍혔잖아요. 그러면 법사위원장도 이 휴대폰에 무슨 얘기를 하는가 기자들이 그거를 보고 있을 거라는 왜 생각을 못했냐 그거죠. 저는 그래서 참 저는 다른 세상인데 너무 이게 참 허술하고 굉장히 그 빨리 해야 되는 다급함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이거 빨리 보내줘야지 그래야지 그 저 비서실장이 요구하는데 빨리 알려줘야겠다라는 게 있었을 것이고 여기 보면은 주식거래 근데 오늘 되면은 오늘 아침에 언론에 다 보도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중에는 해야죠. 김종혁 전 최고위원 말대로라면 전 또 더 참 겁이 나는 게 그 내부적인 정보를 사전에 알고서 했다.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의심에 가지 않아요? 예. 그 송원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보면 표리부동이 문제라는 거죠. 겉으로는 조국 전 장관 사면 안 된다. 국민의힘이 그렇죠. 강력하게 비판해 왔는데 알고 봤더니 강원식 비서실장 뭐 저도 알아요. 기자들은 다 알죠. 때가 되면 늘 여당 야당으로부터 맞아요. 대통령실에서 법무부에서 의견을 수렴하죠. 어떤 사람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타당성을 검토한 뒤에 해줄만 하다고 하면 하는 거고 또 여당만 하긴 뭐하니까 야당 소속 정치인도 항상 함께 하는데 그러면 조국 전 장관 사면에 대해서 좀 침묵하든가 저희도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든가 하면 되는데 안 된다고 하다가 또 내부적으로는 우리는 누군가의 홍문종 전 의원 저도 예전에 현장에서 많이 취재했었던 뭐 이런 사람들도 우리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보낸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보낸다. 심학봉 의원이라고 이분은요 뭐 어떤 뇌물 혐의도 있지만 성범죄 혐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정창민 의원은요 그 저 시장직 할 때 또 땅 관련해서 거기서 불법 이익을 취득해서 그 돈을 이제 수뢰해서 가신 분이에요. 한마디로 의원들 왜 이러나 거죠. 예. 그렇죠. 근데 그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29일 날 원내대책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아주 일가를 했잖아요. 네. 이거 말이야 이번 사면은 민생 사안으로 국한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사면권이 그 정치적 흥정과 거래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놓고 그다음에 거기다 보낼 때는 감사합니다. 뭐 이모티콘, 뭐 물결, 뭐 이런 거 보내면. 그러면 진짜 그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거예요. 아니 송원석 전
송원석 비대위원장에게 기자들이 아니 그렇게 얘기해 놓으시고 이렇게 보내시면 어떡합니까?라고 하면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답변을 할지 궁금하네요. 답변을 제가 안 했어요. 안 했나요? 답변을 안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더 할 말 없다라고. 제가 그런 말 했습니까? 뭐 이러진 않았겠죠. 아니 그렇게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 저 보수 패널들은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서 아니 조국 사면은 말이 되느냐? 그분은 그 정치범이 아니지 않느냐? 개인 범죄자고 예. 그리고 3분의 1도 그 형기를 맞추지 않았는데 그분을 사면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계속 비판을 해왔었는데 그 당장 당신네 당에서 원내대표가 사면해달라는 사람들 보니까 더 중범죄자더라. 개인 범죄 무슨 뭐 온갖 이상한 뭐 사학 비리 거기다가 무슨 땅 문제 그 권력형 비리 뭐 그다음에 뭐 성추행까지 포함된 이상한 비리 뭐 이런 것들인데 뇌물 이런 건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원들과 그 어떻게 보면 우리 보수 패널들 얼굴에 정말 먹칠을 하신 거죠. 이게 정치로 복귀하면 안 되는 분들을 사면 복권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사와 그러니까 복권인데 특히 심학봉 의원 같은 복권이고 거기가 경북 쪽에 이제 연고지를 두고 있고 송원석 의원도 그 근처에서 예, 지역구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또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이제 복권 신청하는 것 같은데 그냥 사실상 앞뒤가 다르다는 표리부동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 비대위원장이나 본인의 발언을 해나갈 건지 이걸 다 봐버렸잖아요. 이제 우리 국민들은 뭐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아 사면 논의할 때 다 이러는구나. 항상 그러죠. 겉으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우리 이 사람 좀 해주세요라고 다 부탁하는구나. 그렇죠? 그냥 쇼하고 있다. 예. 그렇게 그냥 비판할 거예요. 예. 예, 메시지에 힘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대표 관련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 뭐 생각도 궁금한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조국혁신당 어제 의원님들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붙잡고 조국 대표 사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개인의 몸도 아니고 당대표라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바대로 대통령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거니 생각하고 그 문제는 당대표로서는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예. 자 조국혁신당 찾아가서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행이 아무 얘기 안 하니까 내가 먼저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이거는 대통령이 알아서 하실 거다. 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먼저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럼 너무 대통령한테 부담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정청래 지금 대표가 상당히 무리를 하고 있어요. 무리요? 예, 오버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되자마자 강선우 그 저 여가부 장관 낙마한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울타리가 돼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도 앞으로 많은 분들이 오래도록 기억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이거 문제가 있다 해서 낙마를 시킨 건데 대통령이 시킨 거고 내가 당신 보호해줄게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잘못했어. 지켜줘야 되는 사람을 날린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로 들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자신감이 너무 넘치는구나. 그리고 아니 사면권에 대한 걸 왜 본인이 얘기를 해요. 본인이 앞서서 예를 들면 그 당에서 막 얘기를 하면 제가 대통령께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 나와야지 자기가 먼저 나와서 대통령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대표가 뭐 60몇 프로로 당선이 돼서 굉장한 자신감이 넘치고 있구나. 그래서 뭐 일각에서 흔히 뭐 들리는 소문에는 정청래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는 것 같던데 그거 올바른 건가요? 큰일 날 텐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이제 겨우 2달 이제 시작인데. 예. 그런 얘기가 정말 돕니까?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은 돌긴 하죠. 근데 이제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요. 꿈이 있다. 정청래 대표도. 큰 꿈이 있다는 것은 여의도 정가에서 좀 나름대로 설계를 하는 사람들은 뭐 이제 조짐이 보인다라는 것인데 사실 그걸 떠나서 지금 생각할 것들은 집권 여당의 일기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뭘 해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지 본인이 향후에 3년 뒤에 4년 뒤에 대선을 꿈꾸고 정치적인 입지를 다져야겠다. 물론 없을 수는 없겠죠. 저는 이 두 개가 복합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게 도움될지 태도라든지 메시지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 근데 저도 이제 우려했던 거는 왜 첫 일성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의원에 대해서 지켜주겠다, 울타리 쳐주겠다.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제일 명구스러운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본인이 임명한 장관 후보자를 낙마를 시켰는데 자진 사퇴 형식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
강희정 대변인 얘기 들어봐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그거는요. 그냥 예.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진 사퇴를 하더라도 부담스러운 건 이재명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말씀한 대로 사면권도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니까 그건 대통령이 아시겠죠. 조국 대표에 대한 사면 네. 이거는 대통령이 결정하시겠죠 하고 그냥 넘기면 되는데 본인이 입장을 얘기하고 대통령한테 짐을 떠넘기면 왜 자꾸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게 걸고 넘어지는지. 두 번째 그랬고 세 번째는 최근에 뭐 유튜브에 나가서 위헌정당에 대한 부분들 네.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한다. 나는 이 부분을 반드시 해내겠다.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김어준 유튜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가서 했는데 이거는 내 배우자도 못 말린다. 나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이재명 대통령뿐이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이재명 대통령만 말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집권여당 대표로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집권 초기의 부담들을 덜어주기보다는 더 부담을 지우는 거 아니라는 이런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스타일이 시원시원하고 당대표라는 어떤 별명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은 더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도움이 부담이 되고 있지 않는지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 네, 뭐 민주당 대표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인터뷰한 곳이 아마 김어준 씨 방송인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 뭐 레거시 미디어는 이제 뭐 그러려니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뭐 변화이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또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악수는 사람과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다 정당 대표들 만나는데 국민의힘 대표만 쏙 빼놨잖아요. 그러면서 악수는 사람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에 화제가 됐는데 짧게 한번 그 이야기 들으시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김정일 전 최고위원. 그게 그 여당의 대표가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 저도 알고 비판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민의힘을 대통령이 국회를 상대로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야당이 나 반대하니까 못 간다. 그때 저도 그랬어요. 야당 보고 가는 거 아니다. 그 뒤에 있는 국민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네. 가는 거다. 마찬가지로 여당 대표가 야당을 상대할 때는 거기 있는 정치인들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어쨌든 그 사람들을 지지한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반대한 국민이든 찬성한 국민이든 우리 국민 아닙니까? 그게 정치 아니에요? 서영주 소장님 한 10초. 네. 웃으면서도 아프게 때릴 수 있거든요. 말 한마디에 천연미소를 갚준다고 굳이 사람하고 악수한다 이런 말을 남겨서 책을 남겼다는 자체가 좀 아쉽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진의 뉴스 있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